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은행 이슈들이 두 가지가 터져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이탈리아 은행 이슈입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은행들에다가 세율 40% 횡재세를 도입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하락을 한 거죠.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로존 전체의 은행주들이 다 흔들흔들했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 자체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보여드린 뉴스이긴 한데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기도 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미국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것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은행주 하락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장중의 내용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하방 경직성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은행주들의 흐름도 그다지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전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탈리아 은행 이슈도 나왔고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나왔는데 그 두 가지 다 시장을 바꿀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제 저녁에도 이미 다 말씀드린 거긴 한데 신용등급 강등이 돼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 큰 이슈로 이게 악재가 다른 데로 막 전이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은 이 큰 충격이 필요한데 큰 충격이 날 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돼야 큰 충격이 나고 그러는 거지. 아직 지가 강등을 해봐야 아직도 투자 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특별한 영향은 없다. 이게 뭔가 은행 이슈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려면은 아예 뭐 은행들의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됩니다. 뭐 예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예금 인출을 막 엄청나게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라든가 그래서 이 은행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소식이 아니면은 일단 지나가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벤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가 좀 더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물 채권 입찰이 슬슬 시작되고 있는데 어제는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금리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장기물 금리 입찰이 장기물 금리 발행이 워낙 많아지니까 자꾸 요즘 금리가 슬슬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높아지지 않을까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해주면서 이렇게 금리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398 정도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어떤 시장의 그런 이 불안감을 어느 정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마감은 이렇게 됐다. 하락 마감했다. 근데 이걸 하락 마감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강하게 둘 수 있느냐?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죠? 이 보시면은 빠졌다가 다 되돌리면서 결과적으로 뭐 양봉 아니면은 도치형봉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만만치 않은 매수세도 확인을 한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죠.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다소 일단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좀 잠깐 볼까요? 독일 증시만 볼게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일단 뭐 어젯밤 대폭락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빠지다가 좀 올라왔어요. 장중에 폭락을 잠깐 했었던 거죠, 그죠? 예. 장중에 폭락했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장중에 폭락했었는데 이 폭락세를 유지시키기에는 뒷심이 모자랐던 거죠. 그만큼 어떤 대기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일단 심심찮은 아랫꼬리를 달긴 했고요. 이 미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심심찮은 아랫꼬리를 달긴 했다. 물론 그죠? 네, 심심찮은 아랫꼬리를 달긴 한 거예요. 물론 기술적으로 당연히 이 하락세가 강한 날이었습니다. 그죠? 하락으로서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만큼 만만치 않은 반등세도 확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강세장이라는 거예요. 강세장.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물론 요즘에 고점이 갱신되고 있진 못합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상승장으로서 보는 게 여전히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세가 둔화된 거는 조정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아직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 매수세가 강한 거고 이런 겁니다. 하락장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확 강해지는 거고 빠지더라도 훅훅 빠지고 그런 거죠. 그죠? 강세장이기 때문에 뭐 대폭락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폭락이라는 건 언제든 깜짝깜짝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예상하기가,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날씨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입추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여전히 덥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어쩌면 그거와 비스무리하게 그 세계 증시도 고점은 나왔을 수 있어요. 그죠? 입추가 한국에서 입추 선언이 난 것처럼 고점이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뜨겁죠. 그죠? 예, 지금 날씨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물론 지금 아직 증시 고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더 확인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고점 나왔을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세계 증시도 입추를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고점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세장이다.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긴 한데 중요한 지지선을 안 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 이런 거는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미국 증시 어제 마감한 건데요. 여기 잠깐 지도도 좀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이래요. 상승한 종목들도 좀 제법 많았고요. 은행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어제 은행주들 신용등급 강등됐으니까 은행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친구가 있죠. 애플이 눈치 없는 친구는 시장이 빠질 때는 상승하면서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어떤 방어주의 역할을 해주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지 혼자 하락하면서 그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는 요즘 눈치 없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눈치 없는 역할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긴 해요. 어젯밤 애플이 살렸죠. 그죠? 예, 애플이 살려준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 종목 수는 더 많긴 했습니다. 하락장이긴 하락장이었는데 어젯밤은, 근데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방 경직성도 강하게 확인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은행주들 위기였다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한 종목만 좀 볼게요. 이게 어제 신용등급 강등이 된 신용등급이 강등된 회사는 아닌데 앞으로 강등될 수 있다라고 무디스에서 경고까지 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고요. 그죠? 지역은행입니다. US 뱅크콜프라는 회사인데 은행인데 보시면은 이 모양이라고요. 이게 빠졌습니까? 오히려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이슈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 종목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역은행들 주가 흐름도 그랬어요. 장중에 빠졌다가 다 올라왔어요. 그죠? 네. 물론 하락 마감인데요. 이 아래 꼬리에 양봉 보세요. 이런 걸 매수세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떤 저점 매수세, 하방 경직성 확인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행 이슈들이나 이런 거는 일단 그 지역은행 불안 이슈는 진행 중이긴 하나 어젯밤 이슈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자면은 어젯밤에 장중에 급락을 했지만 S&P는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지켰어요. 붕괴는 안 시켰어요.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직전 저점 여기 종가상으로 붕괴 안 됐습니다. 뭡니까? 하방 경직성 확인한 거예요. 물론 이 상승해야 될 때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안 좋아진 게 맞습니다. 그죠? 이건 아래 꼬리가 달았다 하더라도 이건 일단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모습.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지킨 거예요. 종가상으로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딥니까? 15,370 되는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거 붕괴된 거 아니죠. 아직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3거래일 동안. 물론 이것도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에 하락을 했고 장중에 저점을 낮췄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락이 아직까지 좀 정체가 되고 있죠. 하락이 좀 약하죠. 그죠? 왜냐? 강세장이니까요. 그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 나스닥은 이 직전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이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은 나왔는데 장중에 이제 그 급락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이제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 급락은 한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요한 자리는 근데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S&P도 그렇고요. 그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강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도 그렇죠.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그 급락세를 유지시키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일부는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아래 꼬리 달았다라고 반등이에요? 반등이 아니에요. 얘도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의미 있는 매수세를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확인을 해야 이게 반등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음봉 나오고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체크했고요. 애플은 그저 확실히 좀 단기 낙폭이 과대한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을 너무나 숨도 안 쉬고 하루 만에 좀 너무나 좀 급하게 깬 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생각에 강세장이고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얘가 더 빠진다라고 해도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언더슈팅이 여기서 튀어나와서 계속 대폭락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이런 대폭락을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필요하다라 말씀드렸죠. 그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잘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쭉 봤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일단은 상승 마감하면서 뭘 하고 있냐? 이 결과적으로 지난번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일단 상승 추세라고 할 수는 있긴 있는데요. 위쪽에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어떤 박스에 갇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력, 그죠? 아래 있고 위쪽에 저항 있고요. 이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러니까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박스로 내려와서 시장이 좀 안정되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명확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빅스도 보시면 이 전날 장대음봉 보여줬었죠. 죽어야 될 날이었는데요. 죽지 않고 여기서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잘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장이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살펴봤고요. 이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어젯밤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은행주들이 비교적 잘 버텼다라는 거죠. 신용등급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유럽은행이 횡재세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고 은행주들 자체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반등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물 국채금리 장기물 국채 발행하고 있는데 금리가 제법 괜찮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안심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안심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기적인 이유 그죠? 여전히 시장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행주 자체가 강했다. 그 채권 입찰이 잘 됐다. 또 그리고 원래 강세장이다. 이런 이유들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장중에 급락하긴 했었죠. 그죠? 장중에 급락했던 것도 이 투기적인 요인에 영향 받았을 수 있다. 그죠?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을 한번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급락 폭락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이게 유지시키는 건 어려웠다. 왜냐?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지시키는 건 어려웠다. 그래서 일부 반등을 했다. 하방 경직성도 일부 확인을 하고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지지선을 깨지 않았다. 유럽 증시는 지지선을 깨서 레벨 다운을 좀 하긴 했지만 미국은 아직도 강하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내용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쭉 확인했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어젯밤 장중에 미국 증시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 초반에는 달러도 함께 오르고 보시다시피 금리는 떨어지는 이런 안전자산 선호의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죠?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자산 선호가 등장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어떤 뭐 은행들의 그런 위기 가능성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들은 또 조금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안정됐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은행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풀린다면서 주식은 올랐잖아요. 그죠? 지금도 약간 그런 영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은행이 망한다, 은행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증시가 올라간다. 참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물론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라는 게 아니고 반등을 하긴 했지만 하락 중 반등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자체가 또 그죠?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 금리가 떨어지는 게 증시의 또 상승 요인이 돼버리는 그런 흐름 여전히 여기서도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어젯밤에 일단 하락 마감한 것으로 봐서 일단은 얘는 다중고점형을 이렇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증시는 일단 더 안 빠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야 증시가 빠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일단 얘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일단 안정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점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세계 증시는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 유럽 은행들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아직 그 직전 고점 넘지 못했죠.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직전 고점 넘어가면 또 위쪽에 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달러는 그죠? 유럽은행 위기라고 하니까 뭐 유럽은행들이 비실거린다 하니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쫙 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도 어젯밤에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장 초반에 흔들했다가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뜨겁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강세장이고 분위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운 것처럼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이 직전 고점 여기자리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고,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지금 어떤 단기적인 상승 이런 거에서 중기적인 장기적인 상승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의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어떤 추세선을 왕창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려면 또다시 고점 확인을 해야겠죠.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이러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든가 말든가 하겠죠. 네. 요 정도까지 일단 보면은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이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빠졌다라고 이게 반등을, 그죠? 미국 증시 빠졌으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재밌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직도 강세장이긴 강세장이라고요. 그래서 재차 다시 342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지금 일단 그리고 오늘 특히 한국 증시는 파생 상품 만기, 옵션 만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급락해야 될 수 있는 자리에서 급락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급락은 안 하는 게 이래저래 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느긋하게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힘 테스트 하면서 일단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어쨌든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분명히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일단 축축 처지고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으로 안 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일 하락을 되돌리면 되겠죠. 전일 시가 이런 자리를 완전히 돌파 한창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하락세가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매수세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이게 축축 처지는 그림인 거고요.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림인 거고,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쌍바닥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예. 쌍바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지켜보면 되겠고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만기주죠. 만기주 특히 이제 만기일에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이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인데, 이런 만기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요일, 목요일 이런 때는 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꼬리가 장중에 많이 오르면 되돌리고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고,
장중에 많이 빠지면 다시 되돌립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 만기 일 근처의 특징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리는 거, 위든 아래든 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세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하방 보시는 분들, 위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물량을 잡았다 하시는 분들, 수익을 누적시키셔야죠, 그죠?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 조금 올라온다고 후다닥 팔고,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투자자들마다 다들 생각이 다르겠죠. 나는 애초에 단기 투자를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열심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나는 좀 이제 중장기적인, 난 추세적인 하락을 먹을 거야, 추세적인 하락을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익이 조금 깔렸다고 후루룩 포지션을 청산한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죠? 예, 그건 잘못된 행동이고, 예, 만약에 이제 오늘 종가까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서 뭐 얘가 얘가 쌍바닥 가능성을 보인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청산하는 건 인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건, 이런 건 인정이에요. 이런 건 청산해도 인정하는데, 근데 잘 빠지고 있는 음봉인데 이렇게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도 확인하지 않고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특히 중장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를 먹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이전 상황에서 청산을 한다, 확인도 안 하고 청산한다, 그건 일단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오늘 내일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그 돈은 그 나의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벌리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시는 거는 아직 나의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네, 어쨌든 뭐 하늘이 나의 시간이라 돼야 뭐 돈을 뭐 벌고 그러는 거지. 이게 뭐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해서 당장 돈을 벌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어디 나가서 알바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100% 확률로 돈을 벌어야죠, 그죠? 여기는 100% 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떤 자기의 때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새는데, 뭐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입할 때도 검증하고 확인을 해서 진입을 하자라 말씀드리는데,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청산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점 잡지 말라 그러죠. 똑같아요. 저점도 잡으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좌에 평가액 찍혀있는 거 제발 좀 쳐다보지 마시고요. 계좌에 평가액 찍혀있는 건 사이버머니에 불과한데, 그 사이버머니를 벌써 자기 거라고 벌써 그렇게 인식을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저점 확인도 안 했는데 후루룩 팔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손해를 누적시키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 건 HTS 끄고 자면 됩니다. 근데 이 수익을 누적시키는 거는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누적시킬 줄 알아야 내가 뭐 나중에, 그죠? 뭐 어쨌든 뭐 나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그래 습관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은 때가 되면 따라오는 거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돈은 때가 되면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습관을 만드는 거다. 좋은 습관, 돈이 따라올 수 있게 나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다. 좋은 습관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는 하는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매일매일 하는 짓을 잘 해야지 그 좋은 행동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어렵겠지만 수익을 누적시켜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종가 보고. 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서 하방 진입을 했다, 왜 팝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죠? 더욱더 버텨볼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조금 더 올라와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지금 하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리한 국면에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좀 수익 청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예외, 단타 하시는 분들은 계속 단타 하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죠? 나는 큰 꿈을 갖고 있는데 큰 꿈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세적으로 먹고 싶은 분들은 추세적으로도 견디는 거를 좀 해봐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잡설이 좀 길었습니다. 환율은 뭐 저항 부근이니까 뭐 솔직히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321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18원이고요. 약간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급해가지고 제 생각에 이거 21원을 돌파한 척 하더라도 이 좀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